한 사람이 멀리 커다란 동상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1919년 인도 총선에서 당선된 인도의 총리 나렌드라 모디입니다. 그가 바라보고 있는 이 동상은 스테이트 오브 유닛, 우리말로 통합의 동상이라고 합니다. 높이는 무려 182m로 세계에서 가장 큰 동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동상 때문에 바로 모디 정권이 창출되었다고 하면 믿어지시는지요? 아니면 모디 정권이 동상 때문에 재선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느낌이 어떠신지요? 과장된 말일까요? 아니면 거짓말일까요? 오늘의 방송은 인도 모디 정권과 동상에 얽힌 사연입니다. 나렌드라 모디는 구자라트 지역 가난한 힌두 집안에서 1950년에 태어났습니다. 대대로 길거리에서 홍차를 팔던 집안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유년기에는 가난으로 긴 방랑 생활을 하다가 20살에 정치 입문하고 비교적 운 좋게 구자라트 지역 장관에 취임합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도지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2002년 그가 재임할 초기에 대규모의 구자르트 지역 폭동과 집단 강간 사건이 일어나는데 사망자만 2,000명, 난민이 15만 명이 생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폭동에 모디가 깊이 관여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고 그를 비난하게 됩니다. 그 비난에는 모디는 절대로 인도 총선에 나오면 안 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에게는 모디는 가장 분열적이고 가장 폭력적인 정치인이라고 깊게 낙인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가 정치로 성공하기는 이미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렌드라 모디는 타고난 전략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단 한 방에 날리고 인도의 모든 이슈를 주도하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요즘 말로 필살기, 멋지게 말해서 킬러 콘텐츠를 찾아낸 것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동상을 만들자. 그 동상의 이름은 통합의 동상이라 하고 동상의 모델을 파텔로 하자. 이 동상은 인도 국가를 대표하고 전 인도인의 자존심을 상징하며 이 동상으로 세계적인 관광지를 만들어서 인도 경제를 살릴 수 있게 하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분열적이고 폭력적인 이미지를 예술을 통해서 통합과 화합의 이미지로 바뀌려는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상의 이름도 통합의 동상이라고 한 것입니다. 과연 그 계획대로 순조로울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거창한 계획인데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10월 7일 구자라트 지역 장관 취임 10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처음 이 내용을 발표합니다.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느닷없이 세계에서 제일 큰 동상을 세우자는 것이니까요. 정말 동상으로 나라를 살리고 구한다는 것인데 처음부터 찬성하고 좋아하는 계획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모디의 계획은 야무지고 빈틈없이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조각의 모델이 파텔이라고 하는데 파텔은 누구일까요? 왜 인도 하면은 인도의 성인 간디가 있고 인도 건국의 아버지 네루가 있는데 처음 들어보는 파텔을 모델로 할까요? 이것은 모디의 깊은 전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파텔은 모디 자신이 속한 여당의 인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으로 반대 진영의 인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도를 통합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모디는 반대 진영의 지지도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파텔을 모델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간디나 네루로 치우친 인도 정치의 흐름을 바꾸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리하여 통합의 동상을 만들자는 계획은 제일 먼저 로아 캠페인을 벌리면서 시작합니다. 로아 캠페인은 인도 전국의 흙과 고철을 모아서 통합의 동상 재료로 쓰자는 국민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무려 2천만 명이 지지 서명을 하게 되고 실제로 16만 9,078군데 지역에서 흙과 고철이 한때 모아지고 이것을 실제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런 포 유닛이라는 전국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는데 이는 통합을 위한 마라톤이라는 의미로 전국 대회를 열어서 전 국민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이것으로 많은 인도인의 지지를 얻게 되고 인도의 모든 이슈를 통합의 동상 하나로 모아지게 됩니다. 사실상 인도가 통합의 단계를 밟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구차르트 지역 폭동에 모디가 관여됐다는 치명적인 정치적 비난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폭력적이고 분열적이라던 모디의 리더십은 단합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모디는 총선을 위한 선거운동은 따로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당연하게도 1년 후 2014년 5월 26일 인도 총선에서 나란드라 모디는 인도의 총리로 당선됩니다. 그것도 아주 쉽게 발걸음도 가볍게 승리한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홍차나 팔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인도 정치 명문 네루 간디 집안을 누르고 당선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인도 정계에서 가장 분열적이고 폭력적인 인물로 낙인 찍힌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반전이 있는 정치 드라마입니다. 이것이 모디가 인도 총리에 선출된 첫 번째 스토리입니다. 다음은 모디가 인도 총리로 두 번째 연임된 스토리입니다. 통합의 동상을 만드는 공사 기간은 5년 정도였고 이제 완성이 임박하여 준공날을 잡습니다. 준공 날짜는 인도 총선 6개월 전으로 잡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통합의 동상을 준공하는 날에는 공군 비행기가 동원하고 인도 전국에 생중계하고 대규모의 축하 공연을 합니다. 이것은 적어도 세계 최고의 동상이 인도에 있다는 자부심과 함께 느낌으로라도 인도는 하나가 되었고 통합이 된 듯한 기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로 6개월 후 2019년 5월 30일 인도 총선에서 전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두 번째 인도 총리에 여유있게 당선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통합의 동상을 만들자는 운동을 시작해서 인도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합의 동상을 완성하고 그 분위기로 바로 또 인도 총리의 재선에 성공한 것입니다. 저는 나란드라 모디가 오직 동상 하나 만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는 다른 여러 가지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디 총리는 소통의 황제입니다. 트위터 팔로우 수는 세계 2위로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다음입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는 세계 1위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를 성장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는 자존심을 버리고 인도 경제를 위해서 어디든지 찾아가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합니다. 그가 구차르트 지역 장관 시절에는 연평균 10%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는 인도 국가 평균 경제 성장률보다 3% 앞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분열된 인도를 통합시키는 능력입니다. 방법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통합의 동상을 만드는 전 과정을 통해서 인도 통합을 주도한 것입니다. 인도는 지역 간의 갈등과 종교의 갈등, 여러 정파의 갈등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더군다나 인도는 뿌리 깊은 계급주의가 있어서 통합이 절실히 필요한 나라였고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런 인도를 통합의 동상이라는 이슈로 하나로 뭉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슈를 통해서 정치적 헤게모니를 잡아 모디 정권을 창출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 한 가지를 말하려 합니다. 동상이 상징적이나 또 기념비적인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동상에 사용된 브론즈 주조 기법은 쇠를 녹여서 틀에 찍어내는 수천 년 넘는 오래된 기법입니다. 현대적이고 새로운 기법을 이용하면 훨씬 더 아름답고 세련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훨씬 더 절약이 가능했습니다. 초상 조각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내부는 기념관, 박물관, 그리고 상업시설이 있는 랜드마크로서 많은 관광객이 유치하는 데 성공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상을 완성하고도 또 홍보하는 비용이 1년에 76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근 비슷한 시기에 완성된 뉴욕의 베슬이나 베트남의 골든게이트 같은 랜드마크는 완성되면서부터 이미 그 자체가 이슈가 돼서 많은 사람이 구름처럼 몰려오는 그런 관광지가 있는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여기까지 예술 제국을 꿈꾸는 작가 이철이었습니다.